안녕하세요. 땅짓고 법률톡톡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노후 대비 등 이제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 챙기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큰맘 먹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설명 들은 거랑 다르게 상가가 지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가 분양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설명 들었던 거랑 다른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잘 확인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분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있는데 막상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바로 딱 그 케이스인데요. 네. 제가 그럼 오늘도 사연 형식으로 이번 사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부산의 한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저 상가 분양받아서 음식점으로 세를 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공됐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점포 한가운데를 따라서 기둥이 빼곡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을 이제 기둥 여러 개가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한 점포를 도저히 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분양계약 당시에는 이런 커다란 기둥이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자료 화면을 한번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네요. 이렇게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커다란 기둥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기둥이 한 개가 아닌데요. 이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케이스 말고도 여러 전국 곳곳에 이런 상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저도 상가를 분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분양 이제 설명을 들을 때 보통 도면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수분양자분들께서는? 보통 도면은 확인을 잘 안 해줍니다. 뭐 도면 보고 사는 경우도 없고 보통은 이제 모델하우스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이렇게 이제 작은 거 그게 이제 모델 모형 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느낌 보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양계약서를 들고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 도면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분들께서는 이제 도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준공하고 나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분양 홍보관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양 홍보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주 이제 상가를 분양받아서 쓰려는 그 상가의 효용을 다해야 되잖아요. 상가라는 거는. 이제 상가의 효용을 다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잘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무슨 그런 고지 의무가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좀 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뭐 고지 의무라든가 이런 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고지 의무가 도출이 됩니다. 민법 제2조에 보시면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의와 신의에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숨길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제 물건의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될 의무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연 미뤄보아 보니까 좀 이제 전에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서. 근데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때 다 설명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기억 못하면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우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도면 같은 게 뭐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공을 했을 경우에 아니, 우리 이렇게 도면 줬었는데 왜 몰라? 니네가 해석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면을 이제 사실은 전문적으로 해독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기둥인지 뭔지 정확히 맞아, 모를 수도 맞아, 있고. 예.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기둥 아니고 그냥 저거예요. 뭐 장식물이에요. 아, 예. 뭐 이런 경우도 간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델하우스 갔을 때부터 사실은 분양 계약을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좀 녹화를 해두신 게 좋습니다. 비정하지만. 녹화 이렇게. 예, 녹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두시고 모델하우스 녹화 못해요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려면 나중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는데 모델하우스를 녹화를 못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 꺼림칙하나. 꺼림칙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만약에 그게 녹화가 안 되면 최소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녹음이라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양 계약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이런 것도 좀 유효할까요? 그럼요. 만약에 기둥 같은 것들 이제 뭐 상가 안에 기둥이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그 모형에 있어서는 전혀 없어요. 모형도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예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 예쁘게 나와 있는 모형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보면 그 모형 안에 갑자기 기둥이 쾅쾅쾅쾅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나는 이 모형을 믿고 이 모형대로 나오는 거 맞죠라고 하고 거기 설명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분양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이거대로 이제 건축이 진행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아까 모델하우스 안에서는 꼭 이런 증거 자료를 남기라고 이제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제 모델하우스 그 공식 그 장소 말고 밖에서는 이제 시행사 말고 분양 대행사 등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분양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반드시 분양하는 시행사의 귀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이행 보조자로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분양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 보조자의 역할로 평가가 되면 이 사람들의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사의 과실로도 기속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 경우에는 소송을 어떤 소송을 좀 제기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분양 계약 자체를 이제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 그리고 아니면 계약의 내용이 편입됐다고 보고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비적으로 이제 손해배상도 같이 구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걸 믿고 이제 본인이 거래를 진행했는데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부산 상가도 좀 요거 비슷한 상황이라서 지금 판결이 났다고 했어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서 저도 그 판결을 접했는데요. 그때는 수분양자가 한 12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120명이 다 상가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사안에서 한 120명 전체가 분양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아주 이제 상가 자체가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그 상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사람들 한 40명 정도에 대해서 인용을 해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신칙상 뭐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분양 대금을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뭐 어느 정도는 쓸만하다 그러면은 내가 분양 대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정도는 본인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계약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건데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된 사람들은 그 고지 의무의 위반이 아주 중대한 걸로 본 경우 같고요. 취소되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 의무의 위반이 좀 경미했던 걸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종합해보면은 제가 이제 상가 등 부동산 상품을 분양을 받았을 때 당초 설명 들은 거랑 다르게 지어졌다면은 민법상 신유칙상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시행사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분양계약 취소 소송, 그리고 계약 해지 소송, 또 더 나아가서는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